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원피스 최신화 1144화 전사의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화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과 함께 고대병기 로봇의 비밀, 그리고 미래의 전투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시죠. 이번 화의 표지 연재부터 보겠습니다. 표지에는 야마토와 타마가 후주 후 패거리를 통쾌하게 무찌르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타마는 울고 있는 미나모토 곁에서 위로의 모습을 보이고, 야마토는 여자들 곁에서 강력하고도 든든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편의 시작은 프랑키가 엘바프에서 발견한 거대한 고대 로봇의 잔해에서 출발합니다. 리플리와 함께 도착한 이곳은 마치 초고대 과학 문명의 흔적이 남은 듯한 거대한 로봇 건물이었는데요. 프랑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보자마자 과학적인 느낌이 강렬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리플리는 이 로봇이 무려 3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밝히며 이곳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죠. 이때 릴리스와 보니가 등장해 프랑키를 반기는데요. 보니는 건물 내부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숲에서는 거인족과 괴물들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괴물 드라우그는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언데드 계열의 강력한 존재들이었죠. 브룩은 이 괴물들의 기괴한 모습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밀짚모자 해적단의 행동인데요. 미래는 적극적으로 거인들의 전투를 돕겠다고 나서지만 거인족은 손님인 밀짚모자 해적단이 위험에 빠지면 곤란하다며 이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예전부터 느낀 건데 거인족들은 굉장히 젠틀하네요. 그 와중에 나미는 성에 침입한 2명의 인간 침입자에 대해 경비병에게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하는데요. 징베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의 배후에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아이들을 납치하려는 적들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소심한 그의 모습은 보고 있는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합니다. 그리고 콜로는 몰래 배에 짐을 싣고 바다로 출항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밀짚모자 일행들이 나타나 콜론을 발견하는데요. 콜로는 그들에게 나를 선장으로 인정하면 함께 타도 좋다고 말하며 우솝, 징베, 나미, 브룩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숲의 다른 한쪽에서는 신이 기사단이 여전히 고급스러운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코가 TD라고 적힌 헤드폰으로 신세계라는 곡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료 소머즈는 군코의 이런 모습을 놀리지만 킬링엄이 이를 저지하며 동료 간의 묘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다시 바다코끼리 학교에서는 사우로가 아이들을 보호하려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데요. 사우로는 아이들이 위험한 가시지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패를 이용해 막으려 하지만 결국 아이들과 엉키며 혼란에 빠지게 되고 펠리르의 공격까지 받게 되며 점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인들이 드라우그를 간신히 물리치자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 거병해적단이 그레이트 에이리크 호를 타고 숲에 등장하며 전세가 역전됩니다. 특히 만취 상태였던 도리와 브로기가 엄청난 공격력으로 괴물들을 압도하며 그들이 강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설의 해적,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이 이들과 함께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손에 도끼를, 다른 한 손엔 술병을 든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싸움에 참여한 가반은 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며 이번 화의 절정을 장식합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아이들은 우리가 맞겠다. 라는 도리와 브로기의 힘찬 외침과 함께 가반의 등장으로 전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편집자의 마지막 코멘트는 절체절명의 순간 해적왕의 왼팔이 등장이라며 팬들의 기대를 더욱 자극하는데요. 스코퍼 가반의 빠른 등장은 독자들에게 놀라움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스토리 전개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엘바프 전투의 긴급성을 오다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엘바프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신이 기사단의 능력들은 거인족과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코퍼 가반과 같은 전설적인 인물이 빠르게 등장하여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전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그의 존재가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반은 해적왕 로저의 왼팔로 알려져 있으며 스코퍼 가반은 루피와 밀짚모자 해적단이 로저 해적단과 로저가 마지막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루피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스코퍼 가반이 왜 이렇게 빨리 합류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스코퍼 가반이 루피와 조로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코퍼 가반은 로키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열쇠를 루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약 가반이 로키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로키가 엘바프에 있어서 진짜 악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루피에게 그 열쇠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루피와 싸울 생각도 없었다고 보이는 이유도 루피가 기어픽스로 변하자 조로도 검새 자루를 모두 꺼내 싸움에 동참하고 루피와 조로가 덤벼들려는 그 즉시 항복하고는 열쇠를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루피가 진짜 전설로 내려오는 니카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바프가 무사하다면 다시 자신을 찾아오라며 자리를 뜨죠. 이전에 샹크스와 만나 그에게 자신이 루피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냐 묻고 이에 웃으면서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며 웃던 샹크스와의 대화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스코퍼 가반은 루피가 엘바프를 구원할 것으로 믿고 있고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 루피가 엘바프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신시대로 바통 터치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쉽게 넘겨준 이유도 루피가 로키를 교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밝혀진 로키가 헤랄드를 죽인 진짜 이유도 가반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가반이 루피에게 어떤 기술을 전수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국 로저의 적단의 평행이론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로키가 풀려나기 전에는 가반의 말대로 가반이 엘바프 전투가 끝이 난 후 자신이 불의상처의 사나이 힘을 밝히고 마지막 로드폰의 그리프를 루피에게 넘겨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키가 생각보다 약하게 보여지고 있고 신이 기사단의 능력이 생각보다 너무 사기적으로 느껴지면서 가반이 엘바프의 전투가 마무리된 후 등장하는 그림보다 중간에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코퍼 가반 혼자서 신이 기사단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기사단의 설정이 상황극 강자이기 때문이고 과거 레일리 역시 자신이 검은 수염보다 약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반은 레일리와 동급 또는 미세하게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게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투 지속력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키 입장에서는 가반이 등장해서 한 명 정도만 같이 싸워주면서 시간만 끌어줘도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이고, 더욱 명확히 말하자면 저는 현재 세대를 대신해 싸움을 끝내기 위해 개입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레일리는 루피 일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해군대장 키자루를 상대하면서 밀짚모자 일당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죠. 물론 레일리가 당시 해군대장 키자루를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반 역시 신의 기사단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더욱 나아가 많이 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더욱 강해졌죠. 가반 역시 루피가 엘바프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로저의 적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원피스는 시대에서 시대로 전해지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 해적들이 그렇게 사라졌고 그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다는 항상 중요한 전장에서 구시대의 전설들과 이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스코퍼 가반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많은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한 시대가 종료된다는 개념이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휴재 없이 1145화가 공개되며 소년점프의 표지와 컬러 일러스트까지 함께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1144화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